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작입니다. 오늘은 장애 인권 이슈에 대해서 그룹 대화를 나눠보고 있는 시간이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장애인 안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들, 그리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안에 서로 다른 차이들과 다양성이 굉장히 넓고 커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보다 장애인 안에서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는 그룹 하나로 딱 묶여서 이야기되고 말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같이 함께 있는 부모님들의 생각을 내 자식의 생각이라고 대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갭들이 되게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뉴스나 이렇게 기사화되는 거 보면 이제 장애인으로 같이 이렇게 통칭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른 신체 장애인 분들은 인지적으로 다 표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통칭되면 발달 장애인들까지 포함하기에는 조금 오해 소지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장애 안에는 막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의 유형, 장애의 정도, 그리고 성별, 장애에 따른 성별, 그리고 장애를 입은 시기, 그러니까 중도의 장애를 입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선천적으로 되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장애 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언어장애나 청각장애나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 때문에 되게 더 많은 저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다는 건 사회와 그만큼 단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차이를 이룬다라고. 시각장애 안에서도 뭐 아예 안 보이는 전맹도 있고 저시력도 있고 또 저시력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보이냐 이게 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눈은 아예 안 보이는데 왼쪽 눈은 터널 시야다 이렇게 정말 시각장애 유형도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장애인 이렇게 하나로 딱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느꼈던 게 뭔가 장애인을 만났을 때 장애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도 정말 다를 거고 개개인마다 그리고 먼저 뭔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딱 처음에 바뀐 분들이 그 인식으로 장애인을 보편화, 일반화 시켜서 장애인은 다 저래, 장애인이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짜 엄청난 다양한 특성과 개성, 성향 이런 거를 파악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장애인들을 알아가고 싶어도 물어보고 소통해야 되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도 물어보고 소통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장애인은 이럴 거야 라는 그 생각은 사람을 알아갈 수 없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료적으로 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제도 그런 거잖아요. 유형별로 구분하고 몇 등급으로 나눠서 그 해당되는 지원을 해주겠다. 저는 이게 국가가 장애인을 우리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걸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유형의 몇 등급이면 너는 이거 그거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장애 안에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별로 나타나는 유형별, 시기별, 정도별, 젠더별로 상당히 많이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퉁쳐서 그냥 장애인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장애인의 사이를 따지다 보면요. 이건 비장애인 그룹에서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모두가 장애가 없는
경계를 허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장애 안에 차이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감각해야 될 인식으로 감수성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복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등록을 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20%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OECD 국가의 평균은 15%가 되고 우리나라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라고 등록을 해도 혜택을 받거나 어떤 복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낙인과 차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20%가 되는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내가 이 나라에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기간에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기간에도 일시적으로 비장애인으로 필요한 거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범주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장애와 비장애인의 범주가 오히려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구분을 하면 할수록 구분이 없어지는 사회, 경계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함께 연대를 할 수 있는 이유, 연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차별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경험적인 연대를 통해서 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어떤 몸이 겪었느냐를 지속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연대고, 그 연대가 바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제도를 바꾸는 그런 운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는 차별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적인 연대를 통해서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장애 인권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디어의 역할이 너무 크다. 그 영향이 미디어에서 정말 장애인을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그 속에서 또 찾아보면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 연민의 대상, 진짜 불쌍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와, 이 사람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됐대, 완전 위대한 사람이야 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에만 나오는 그런 존재로 계속 비춰지니까 그게 사회의 인식을 또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그 영향력이 커서. 그래서 저는 그 미디어가 가야 할 방향은 진짜 장애인을 그런 존재로 비춰서는 정말 안 된다. 장애인도 뭐 예능이 정말 웃기면 나올 수도 있고, 드라마에도 꼭 그 뭔가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나 위대한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옆집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도 장애인은 그냥 우리 주변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존재구나,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일종의. 네, 맞아요. 영화의 평범한 장애인이잖아.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휠체어 타면서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일상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장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비일상화 시키잖아요. 장애는 뭔가 병원에 있거나 시설에 있거나 아프거나 울거나 이런 게 장애인의 이미지라서 되게 평범하게 대화하는, 휠체어 타고 그냥 수다 떨고 있는 모습이 그냥 영화 속에 그냥 한 장면으로 나오면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그냥 우리 속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미디어 영역 말고 다른 분야들도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위축되는 사회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에 대한 존엄성을 굉장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콕 고립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갔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못 쓰는 아이들은 아예 학교에서 등교를 못 하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은 목소리 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뭐 특수교육 선생님도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학부모한테 다 떠미니까 목소리 내기가 너무 두렵거든요. 왜냐면 한 학교에 한 명, 두 명인데 그렇게 좀 권리를 지켜나가는 노력들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안 하게 되고, 고립돼 있고 그냥 집에 콕 박혀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항상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이 그 재난의 피해가 심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규칙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후퇴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교육기관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활동 보조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자가격리 상태가 되거나 했을 때 도저히 이 사람들이 혼자서 격리된 상태에서 더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저는 국가가 이런 재난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먼저 정책이나 제도에서 얘기해야만 한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 재난의 상황을 어쩌면 이 소수자들이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는 국가의 감수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가장 먼저 빼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네. 될 대상이 아닐까. 네, 저도 그러한 국가적 철학과 마인드를 가진 그런 공동체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다른 관심 있는 사회적 소수자가 또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더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싶거나 뭐든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에서 자라서 성소수자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근데 제 아이를 얘기하면서 그것까지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아이는 소수자인데 받아줘 하면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접할 기회는 정말 없었어요. 그냥 미디어, 그냥 영화들, 드라마들.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드라마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저것도 참 안타깝다. 왜 꼭 저렇게 큰 영향을 주는 미디어에서 저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 연결되는 것들이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제일 공부도 부족하고 제일 고민도 많은 소수자 영역이 난민 문제인데요. 더 우리 사회에서 난민을 어떻게 난민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더 심해질 거고. 네. 왜 그들은 그 나라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 싶은 영역이라서 난민 문제는 좀 향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싶은 영역이에요. 저도 난민 쪽 동아리 쪽도 세미나도 같이 열어보고 뭔가 활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장애인권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성소수자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상 이제 딱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떡하지? 내가 뭘 조심해야 되지? 이 생각 먼저 드는 거예요. 저도 이거 뭔가 궁금한 거는 많은데 몰라서 이거 물어봐도 될까?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 장애인한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진짜 그 친구들하고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친구들도 장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냥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 안 하면 모른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 이런 공간들이 너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학교가 해주면 좋은데, 저는 학교가 장애, 비장애 없이 성별도, 성소수자도, 이주민도 모두가 함께 이렇게 호흡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와 장소가 너무 귀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 또 다른 소수자들과도 연대해야 되는 이유, 또는 교차하는 권력을 함께 사유해야만 더 평등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이유들이 있으시면 듣고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서로 진짜 다른 소수자들도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일단 저희가 소수자 뭔가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부터 너는 뭐 장애인이야, 너는 성소수자야, 너는 뭐 난민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가치, 목표, 차별받지 않는다, 이거를 갈 수 있을까? 그 안에서부터 연대하지 않는 이상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같은 공감대 형성이 정말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다른 소수자 친구들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힘을 모았을 때, 더 목소리가 커졌을 때 들어주잖아요. 지금 이 사회는. 그래서 아직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다. 아직 좀 힘들겠지만. 네, 그래서
화이팅해서 같이 가고 싶습니다. 발달장애 쪽에서는 발달장애 아이를 하나를 위해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다 좋은 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 수고로움이 다른 아이들을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지금 좀 번거롭고 힘들고 하지만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지금 귀찮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다 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그 행복 지수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기억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2000년대 초에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 장애인 이동권을 열심히 투쟁을 했던 주체가 장애인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울릴 때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되게 많은 학생들, 많은 분들이 함께 시민들이 공감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장애인이 버스 타고 싶다, 지하철 타고 싶다. 그 공감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됐냐면 2020년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만 쓰는 게 아니라 노인도 쓰고 그리고 임산부도 쓰고 교통약자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의 목소리는 장애인의 경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가 제도화됐을 때 모두가 이 교통약자들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되게 저는 큰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줬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울림들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저는 많은 소수자들의 의제에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고 그랬을 때 결국 그 소수자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보편의 권리, 보편의 문화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그런 사회적 소수자들이 하는 말이 자기 안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꼭 생각하면서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에 함께 이런 그룹 대화에 참여해 주신 소감 간단히 소감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우령님 어떠셨어요? 와, 저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뭐랄까 또 생각하지 못한 분야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깊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진짜 많이 배워갔어요. 저도 맨날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그냥 제가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서 보고 읽게 되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 듣고 생각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일단 너무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는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장애 안의 다양성 그리고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 또 평등함을 만들어가는 길과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에 나눠주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하시고 생각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나눠보신 것을 또 댓글로 또 저희 카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하는 영상으로도 나오니까요. 소통하는 대화가 되는 다양성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